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자료 구조라는 걸 살펴보고 그 자료 구조에서 배열이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구조란 어떤 것인지 저희가 같이 한번 정의를 해보고 그 다음 우리가 배열이 그리고 정적 배열과 동적 배열이 어떤 식으로 자료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메모리의 동적 할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그리고 배열과 연결 리스트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구조라는 것은 자료가 메모리 공간상에 어떤 식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 예를 들면 저희가 배열 같은 경우는 메모리 공간에 순차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자료 구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자료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을 알고리즘을 짠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자료 구조는 배열만 살펴보았는데요. 대표적인 다른 형태의 자료 구조를 살펴보면 배열처럼 이렇게 메모리 공간상에 일렬로 나열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무작위하게 메모리 공간상에 흩어져 있고 이러하게 무작위하게 흩어져 있는 것들이 각각 서로 링크가 되어 있는 연결 리스트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 맨 마지막에는 연결 리스트를 실제로 구현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 이외에 이러한 연결이 한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양쪽 방향으로 연결이 되는 트리 구조, 마치 나무와 같은 구조를 가진 트리 구조나 혹은 우리가 지하철 노선도처럼 무자비한 데이터들과 그 데이터들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들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라는 자료 구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언어 심화 과정을 끝내고 자료 구조 그리고 알고리즘에 대해서 따로 공부해 보시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열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고찰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배열과 포인터 편에서도 배웠다시피 배열이라는 것은 메모리 공간상에 정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 거고 반드시 선언할 때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앞전 시간에 배웠던 매크로 상수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전처리기에서 매크로를 치환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에러 없이 잘 수행이 되는데 어떤 변수를 만들고 이 변수의 상태에 따라서 배열을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프로그램상에서 에러로 발생이 돼요. 그래서 배열 같은 경우는 반드시 크기가 결정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절 배열 같은 경우는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크기를 충분하게 선언하지 않으면 메모리가 오버플로우가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큰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곧 불필요한 메모리 낭비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우리가 정절 배열 같은 경우는 함수 안에서 생성돼서 이거를 우리가 대입 연산자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리턴으로 우리가 내보낼 수가 없다라는 단점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 동적 배열을 사용하고는 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동적 배열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힘 영역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메모리를 접근하고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적 배열은 자료형을 사용을 하고 이름을 지정한 다음에 반드시 그 크기를 지정하는 이러한 형태로 사용하는 것과 달리 우리가 동적 메모리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라는 헤더 파일을 호출해서 메모리 알로케이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메모리 힘 영역에 있는 메모리를 할당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만큼. 이때 이 메모리 알로케이트에서부터 나오는 반환 값은 할당받은
주소가 반환이 되는데 이때 데이터가 어떤 형태의 데이터가 들어갈 건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때 주소가 void 포인터라는 텅 빈 주소가 리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텅 빈 주소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형태를 변환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 이미 할당받은 메모리의 크기를 재조절하는 reallocate라는 함수도 존재를 하고, 그리고 어쨌든 할당받은 메모리를 반드시 해제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해제하는 free라는 함수까지 저희가 동적 메모리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제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적 메모리 할당의 경우는 메모리 알로케이션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사이즈를 지정함으로써 우리가 메모리를 할당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반환되는 건 할당받은 메모리의 주소가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를 20바이트, 단위는 바이트 단위이고요. 20바이트를 할당받아서 다이나믹이라는 보이드 포인터 변수에다가 값을 저장을 해 놓으면 이 친구의 우리가 주소값과 그리고 이 친구의 사이즈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다만 우리가 이 사이즈 같은 경우는 정적 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사이즈 오프라는 걸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행 결과에서도 확인하다시피 주소값은 알 수 있지만 이 친구는 배열이 아닌 포인터이기 때문에 포인터의 크기를 가진 4바이트만 반드시 리턴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할당받은 크기는 우리가 사용자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반드시 사용한 메모리는 free를 통해서 해제를 해줘야 합니다. 다음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는 예시를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그 크기를 변수로 저장을 해두고 다시 재사용하기 위해서 변수로 저장을 해두고 4라는 크기의 메모리를 할당을 받은 다음 이 할당받은 주소를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변환을 하되 반드시 주소값이기 때문에 포인터형 변수로 변환을 해 주셔야 되고요. 주석 처리해 놓은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할당받은 메모리가 널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메모리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메모리를 할당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게 메모리가 값이 널인지 아닌지를 할당하는 코드를 넣어주는 게 좀 더 좋은 코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당 검사 구문을 해주지 않으면 경고 구문이 떠요. 할당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마음대로 접근을 해도 괜찮은 것이냐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검사 구문을, 에러 체크 구문을 반드시 넣어주시는 게 좋고, 어쨌든 이렇게 컨버전된 포인터 변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포인터 변수나 배열처럼 똑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 곱하기 i라는 상수를 할당받은 메모리에다가 각각 0, 10, 20, 30 값을 저장을 해놓고 우리가 출력을 해보면 이상 없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주석 처리해 놓은 것처럼 우리는 분명 4개를 받았기 때문에 0부터 3까지의 인덱스만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4번째 인덱스로 할당받지 않은 메모리로 접근을 하겠다라는 코드를 사용을 하면 컴파일을 했을 땐 이상이 없어요. 다만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될 경우 이 부분에서 심각한 에러를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할당받지 않은, 허용되지 않은 메모리에는 접근하지 않도록 사용자가 유념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드시 사용했으면 우리가 free 함수를 통해서 메모리는 해제해 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 같은 경우를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할당을 받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20,
30 이렇게 할당받는 것보다는 어떤 크기를 곱셈하는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스캔F를 통해서 메모리를 30개, 인트형 메모리를 30개 할당받고 싶다라는 구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30개를 할당받기 위해서는 30 곱하기 인트형이니까 4바이트를 곱셈해서 120개의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120이라고 직접 입력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인트형의 크기인 4를 개수인 30과 곱해서 메모리 할당 크기를 결정해 주는 게 조금 더 올바른 프로그래밍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제에서는 인트의 크기를 직접 4라고 지정을 했지만 사실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인트의 사이즈 오프로 크기를 구해서 개수만큼 변수 값으로 집어넣어주는 형태를 더 권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다음 예제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메모리 알로케이트를 사용을 할 때 사이즈 오프 캐릭터의 크기를 구한 다음 할당받은 개수를 지정해 놓은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번 예제에서 우리가 특이한 점은 먼저 템프라는 배열을 만들어서 템프의 배열에다가 스캔F로 입력받은 문자를 집어넣고요. 이 문자의 길이를, 입력받은 길이를 구해서 그것만큼 동적 할당된 메모리에 템프의 값을 메시지라는 동적 변수에다가 사이즈만큼 메모리 카피의 약자예요. 메모리 카피를 통해서 복사를 하고 이 친구를 리턴을 했어요. 자, 근데 이때 메시지라는 변수는 내부 함수 내부에서 생성이 되긴 했지만 동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함수의 결과값을 받는 메시지는 동적 메모리상 주소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프리를 만나기 전까지는 수명이 계속 유효하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입력받은 메시지의 길이와 문자를 찍어보면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경우도 우리가 함수 안에서 만들어졌지만 밖에서라도 프리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이렇게 메모리를 해제를 하는 식으로 문자열을 직접 동적으로 만들어서 리턴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개의 사이즈, 인트 형태로 5개의 사이즈를 메모리 동적 해제 할당을 받아서 포문을 통해서 5번 반복을 시킬 때 우리가 동적 할당받은 메모리에 우리가 값을 이런 형태로 저장을 할 수가 있고 출력을 해보면 실제로 동적 할당받은 메모리는 이렇게 4단위, 인트 크기를 지닌 4단위로 증가를 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리알로케이션, 재할당을 통해서 퍼스트 1에 있는 데이터를 사이즈를 2배 해서 즉 10개의 사이즈로 늘린 다음 출력을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값이 그대로 똑같이 복사가 되되 주소값은 변경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리알로케이션을 통해서 메모리를 재할당하게 되면 그 메모리가 이어서 할당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공간이 부족할 경우는 새로운 경우에 값을 복사해서 연이어 가지고 메모리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동적 배열을 가지고 연결 리스트라는 것들을 한번 구현을 해볼 건데요. 배열과 연결 리스트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느냐? 배열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연속으로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면 연결 리스트는 특이하게 노드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각각의 데이터당. 그래서 노드에는 데이터도 들어있지만 다른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들도 노드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C 언어에서는 구조체를 가지고 노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어떤 특정 데이터가 저장될 변수를 구조체 하나에 선언을 해두고 그 다음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다른 노드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포인터 변수를 하나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다른 노드 혹은 다음 노드의 주소를 쌍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를 저희가 자료 구조에서 노드라고 표현을 하고요. 지금 그림과 같이 노드들은 다른 노드의 주소를 이렇게 링크해서 참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주로 맨 처음 시작 노드를 헤드, 맨 끝에 노드를 테일이라고 이제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드를 가지고 서로 노드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연결 리스트라고 부르고 이렇게 한 방향으로 연결된 걸 단일 연결 리스트라고 부르고 있고요. 다음 그림과처럼 next가 있고 그리고 이전을 가리키는 previous라는 또 다른 새로운 포인터가 한 노드에 존재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next는 다음 노드를 가리키고 previous 이전 값은 이전 노드를 가리키는 이렇게 상호 참조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노드로 만든 연결 리스트를 이중 연결 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왜 복잡하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느냐, 그냥 배열을 사용을 하면 되지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는데요. 이 연결 리스트 같은 경우는 배열에 비해서 아주 강력한 장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그 장점이 바로 데이터를 중간에 삽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배열 같은 경우는 빽빽하게 뭔가 데이터가 차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데이터를 추가를 할 경우 이 뒤에 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뒤로 한 칸씩 밀어줘야 돼요. 그런데 연결 리스트 같은 경우는 포인터 주소를 이용해서 서로 상호 참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기존에 연결되어 있는 링크를 끊어버리고 새롭게 추가된 링크만 우리가 연결을 해주면 나머지 부분은 건드릴 필요 없이 중간에 데이터를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삽입을 할 때도 유리를 하고요. 마찬가지 있는 데이터를 뺄 때도 배열 같은 경우는 삭제를 하고 다시 일일이 밀어줘야 하지만 연결 리스트 같은 경우는 링크를 끊어주고 새로운 링크를 연결을 함으로써 우리가 데이터 간에 연계되는 연계성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배열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배열 같은 경우는 중간에 데이터를 새로운 값을 삽입을 하려면 이 뒤에 있는 데이터들을 반드시 뒤로 한 칸씩 밀어야만 가능하죠. 혹은 어떤 특정 데이터를 삭제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뒤에 있는 데이터들을 전부 다 앞으로 당겨주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추가 삭제할 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다만 연결 리스트가 장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어떠한 단점이 있느냐면 우리가 배열의 경우에는 인덱스 번호를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로 바로바로 직접 찾아갈 수가 있는데 연결 리스트의 경우는 중간에 직접 접근은 불가하고 반드시 시작이나 끝을 통해서 친구의 링크를 타고 링크를 타야만 데이터부에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 주소값을 따로 저장을 해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세 번째 노드에 있는 데이터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헤드에 넥스트의 참조 형태니까 화살표로 그 다음 넥스트 얘가 되겠죠. 그리고 그 넥스트에 있는 노드의 데이터까지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고 들어가야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맨 끝에 쪽에 있는 노드에 접근을 할수록 우리가 접근하는 시간이 배열에 비해서는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노드의 모양을 표현하는 방법은 구조체를 이용을 하되
자기 참조 구조체라는 걸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형태 모양은 타입데프 스트럭 명칭을 써주시고 별칭을 쓴 다음 이 내부의 멤버 변수로는 데이터의 형태를 가진 인트 데이터, 인트형인 경우는 인트 데이터, 그 다음에 캐릭터를 저장할 때는 캐릭터 데이터가 되겠죠. 그리고 스트럭 언더바 노드의 포인터를 가진 링크 혹은 뭐 넥스트와 같은 형태로 자기 모양과 똑같은 형태의 포인터를 가진 변수를 생성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노드의 포인터가 아닌 스트럭 언더바 노드라고 이름을 풀네임을 적어주는 이유는 이 풀네임을 적을 당시에 별칭은 더 아래에가 있기 때문에 별칭을 사용할 수는 없고 정식 명칭을 반드시 가져와야 해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노드를 메모리 공간상에 여러 개 할당을 하고 첫 번째 노드에는 10이라는 데이터를 놓고 그 링크에다가 두 번째 만들어진 노드의 %를 이용해서 주소를 추출해서 연결을 하면 노드와 노드끼리 이렇게 연결이 되는 연결 리스트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요. 우리가 노드 같은 경우는 연결 리스트는 동적 할당으로 많이 만드는 편인데요. 먼저 동적으로 메모리 어떤 한 공간에다가 우리가 노드라는 구조체 크기를 가진 사이즈 오프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서 메모리를 동적 할당을 받은 걸 노드 1번, 그리고 두 번째로 할당받은 것을 노드 2번이라고 하고 1번에는 데이터 10, 링크는 널, 2번에는 20, 널이 있는 상태에서는 얘들은 메모리 공간상에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다가 우리가 첫 번째 노드의 링크에다가 N2의 주소를 넣어주면 N2 자체가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이거 값 자체가 우리가 주소를 가리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N%는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N2를 N1의 링크에다가 우리가 대입을 시켜주게 되면 그제서야 이 친구들이 아래 그림과 같이 연결이 되어서 N1의 링크는 N2다라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N2에 있는 데이터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N1의 링크에 있는, 즉 이게 N2가 되죠. N2의 데이터라는 형태로 저희가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저희가 앞서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데이터 저장 프로그램을 구현을 해볼 건데요. 입력 모드와 출력 모드를 구현을 할 건데 입력 모드에서는 우리가 키보드로 입력한 정수값을 노드를 이용해서 동적으로 한번 저장을 해보고요. 출력 모드 시에는 저장되어 있는 전체 데이터들을 출력하는, 따로 파일에다 저장하지 않고 메모리 공간상에다가 입력한 입력값들이 계속 누적돼서 링크로 저장되는 것을 구현을 한번 해보고 출력할 때는 저장되어 있는 게 모두 출력되게끔. 그래서 프로그램 종료 전에는 동적 할당된 메모리가 전부 해제되고 종료되게끔 여러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시고요. 이거에 대한 해답은 저희가 다음 챕터에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열과 자료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